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리얼에스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에스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입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866-4362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주비와 이사비일 텐데요. 오늘은 이주비와 이사비 그리고 주거 이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세 가지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주비와 이사비, 주거 이전비의 이제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구역에 살다가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합은 이제 이주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사비 그리고 이주비, 주거 이전비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주비란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이 이주할 때 빌려주는 돈입니다. 완공 시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이주비로 인해서 이제 철거를 목전에 앞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주비 대출 한도가 LTV 60%에서 LTV가 40%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감정평가액이 예를 들어 6억 원인 아파트 같은 경우 이주비는 3억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여유자금이 부족한 실거주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올해 강남 4구에서 이주 추진 중인 아파트는 총 3만 1천 가구에 달하고요.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5천여 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 1만 가구 정도가 이제 수급 불균형 문제를 발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이 전세 시장에 쏟아졌을 경우에 전세값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세 대란의 우려가 커지자 이제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와 그리고 미성 크로브 아파트의 이주 시기를 각각 10월과 7월 이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해당 조합들은 이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주비 신청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집주인 거주시와 이제 이 세입자 거주시의 이주비 신청 절차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집주인 거주시에는 신청 기간 내에 조합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조합은 빈지 확인 및 열세를 받은 후에 통장에 이주비를 입금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 거주시에는요, 이 세입자가 이주할 집 전세계약서 사본을 조합에 제출해야 되며 세입자 퇴거일에 맞춰 이제 이주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주비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사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입니다. 이사비를 근데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조건은 아닌데요. 만약 과도한 이사비 지급은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이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조합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게 이사비입니다. 이 이사비 같은 경우에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이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 공익사업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거주자만 이 이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사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 이사비 대상을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로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공익 성격을 갖는 재개발은 세입자에게도 이사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민간주택 사업이 성격이 짙은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만 이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조합원 이사비를 받으려면 조합 측에 단전, 단수 및 빈집을 확인시키고 열세를 넘겨주면 됩니다. 재개발구역 세입자는 이주 개시 전 이사비를 주거 이전비와 함께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 주거 이전비는 조합원들에게 주는 이주비와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실거주한 세입자에 한해서만 이 주거 이전비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그 이주비 그리고 이사비, 주거 이전비의 차이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분양받은 조합원이 받아가는 게 이주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비는 재건축에서 분양받은 조합원만 받을 수가 있고, 재개발 사업 시 현금 청산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분과 이 재개발 사업지에서 공익사업 기간 내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만 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 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그 재개발 사업에서도 현금 청산자와 세입자만 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와 이주 그리고 주거 이전비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영등포와 이대역의 신축 오피스텔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문가께서 준비해오신 매물을 만나보겠는데요. 부동산 1번가 고민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66-4362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먼저 살펴볼 매물은 영등포 양평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양평역 500m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7평,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욕실, 주방, 승강기 한 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8층 건물 중에서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의 분양 금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500만 원, 월세 시 1,000에 70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 월세 시 임대사업자의 경우 7,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물건 양평동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먼저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 입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그 서남권에서도 가장 그 최대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영등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영등포에 위치한 양평동 1가에 위치한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양평역과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각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선 도로, 일면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 주변으로도 이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역세권, 그리고 숲세권, 몰세권, 뭐 이런 세권이 많이 붙게 되어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대형 롯데몰이 위치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도 코스트코 등 대형 할인마트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권 면에서도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이제 5호선을 이용해서 주요 업무단지인 뭐 여의도와 그리고 공덕, 그리고 도심으로도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호선,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을 이용해서 9호선 환승역, 당산역을 이용해 강남 진입도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영등포 뉴타운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 영등포입니다. 이 영등포 뉴타운과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개발에 따른 지역가치 상승도
볼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에 대형마트도 주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영등포를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이 서울시 2030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서울시 2030 플랜은 서울을 3도심, 7광역 중심, 12여 지역 중심으로 나누어서 각각 도심 기능과 광역 중심 기능과 지역 중심 기능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영등포, 여의도는 이 한양, 도성, 종로와 중구죠. 그리고 강남, 그리고 나머지 영등포, 여의도 이 3도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지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경제 기반형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 약 5년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영등포에 굉장히 이제 낙후된 기반 시설들을 더 걷어내고 새롭게 다시 신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등포 일대가 굉장히 낙후된 이미지를 버리고 앞으로 이 3도심의 그 역할을 하는 서남권의 굉장히 큰 최대 거점 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의도와 영등포 도심권의 핀테크 듀얼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 금융과 기술을 클러스터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서울 서남권의 신생활 중심지로 지금 선정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여의도 영등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 도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능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 호재로 재물포기 지하화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재물포기 지하화 사업은 여의도부터 신월 IC까지 약 사업 구간 9.72km 구간에 지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포기 지하 사업은 2020년 지금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서부간선도로와 연계한 서남권 지역의 이 교통 체증을 감소를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포기를 다 걷어내고 난 뒤에는 그 위에 이제 공원이라던가 그리고 문화 융복합 시설들을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여의도 영등포는 이런 서울 2030 플랜과 함께 낙후됐던 기반시설 그리고 도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생활 환경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도시재생사업 서울시 2030 플랜으로 다양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영등포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매물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특징을 말씀드리면은요, 이 본 물건은 이제 원 베드룸이죠. 이제 원 방 하나와 거실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분리형 원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현대사회 추세에 맞게 굉장히 1, 2인 가구의 최적화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1, 2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옵션도 풀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쿡탑, 그리고 세탁기 등 모든 옵션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편의 면에서도 정말 몸만 들어와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잘 갖추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풀옵션이 갖춰져 있는 분리형 원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분양 금액은 지금 1억 9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500만 원, 월세 시 지금 1,07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활용하였을 경우에 7,500만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가격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영등포 지역 일대에 실투자금 500만 원대의 소액 투자로 접근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차선 일면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치안이라든지 보안 면에서도 굉장히 세입자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주택의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2호선, 5호선, 영등포 구청역과 양평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값도 싸고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지만 무조건
그런 싼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 호재가 받쳐줘야 됩니다. 2030 서울 도시 플랜의 도시 기본 계획의 경제 기반형 선정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 가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입지에 있는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매물 2호선 이대역 100m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실 전용 면적 23.76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4.15제곱미터입니다. 방, 거실, 욕실, 주방, 승강기 한 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5층 건물 중에서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의 분양 금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1,090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 월세 시 약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먼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이 이대 서대문구 대연동 일대는 개발 행위가 원래 제한이 되어 있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개발 행위가 풀린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1년 사이에 굉장히 큰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쪽 일대를 한번 와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신축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들이 지금 밀집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 행위가 풀리면서 이 낙후됐던 이대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대 상권에 이런 신축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많이 혼잡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요층과 유동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대도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이 외국인 관광객들도 지금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대 상권이 거의 다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많은 상권이 형성이 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발 호재로 지금 아현동 하시면 굉장히 잘 알려지고 있는데요. 강북의 신흥 부촌이고 강북의 넘버원이라고 하죠. 이 아현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현역과 이대역 일대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쪽이 예정에 그 웨딩타운 거리라고 해서 낙후됐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웨딩타운 거리가 지금 이제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약 3만여 평이 지금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마포구 아현동, 만리동, 서대문구 대연동, 북아현동 일대에 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쪽이 이제 그 용도 지역이 그 상향되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갖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대역과 아현역 일대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서 상권이 점점 발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물건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네, 본 물건도 마찬가지로 앞선 물건과 같이 분리형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다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1, 2인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1, 2인 가구가 선호할 수 있는 만큼 풀옵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시스템 드럼 세탁기,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옷장, 그리고 주방 가구 등 풀옵션으로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몸만 들어오셔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대가 분리형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가격은 어떨까요? 네, 분양 금액도 지금 현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분양 금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 거기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약 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 약 1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가격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실투자금 500만 원대로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심권에서 이 도심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한 이대역에서 이렇게 저렴한 그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은 아마 앞으로는 찾아보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이 지역 일대를 임장 활동을 하셔서 정말 주차장 대수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2호선 황금라인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호선 황금라인은 홍대 입구역과 이 내선 순환인데요. 홍대 입구역, 신촌역, 이대역, 그 중에 이제 이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하고 이 이대역 주변으로 명문 대학교들이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은 공실률과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차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을 직접 임장 활동을 해보시게 되면 오피스텔 세대수는 막 50세대, 60세대 이상인데 주차장 시설이 뭐 한 대, 두 대,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 시설이 무려 29대나 갖추어져 있습니다. 53세대 중에 29대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차 시설에 대한 희소성,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더 많이 찾는 수요층이 탄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주차 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임대료에서도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주차 시설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거의 약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이 주차 시설로 인해서 높은 그 수익률과 낮은 공실률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대역 오피스텔까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매물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곳의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매물 양평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5호선 양평역 500m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요. 2018년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7평,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욕실, 주방, 승강기 한 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8층 건물 중에서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의 분양 금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500만 원, 월세 시 1,000에 70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 월세 시 임대사업자의 경우 약 7,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본 매물은 대연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호선 이대역 100m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7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 전용 면적 23.76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4.15제곱미터고요. 방, 거실, 욕실, 주방, 승강기 한 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5층 건물 중에서 8층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물의 분양 금액 2억 2,500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1,000에 90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 월세 시 약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66-4362로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